긴급 편성, 뒤집힌 미국의 식단 피라미드, 그리고 한국의 가짜 빵이 속한 가공 정제식품을 향한 강력한 경고. 왕비님, 그리고 이 영상을 함께 보고 있는 백성 여러분, 그리고 지금도 약봉지와 수치 사이에서 위태로운 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나의 환자 친구들께 바로 어제 발표된 미국발 긴급 뉴스를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미 앞선 영상에서 한국의 빵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 빵이 더 이상 우리가 알던 음식이 아니라 거대 자본이 설계한 공정물에 가까워졌는지를 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연장선에서 준비된 의도치 않았던 긴급 편성입니다. 긴급한 만큼 냉철하게 요점만 정리하여 우리 몸이 처한 진실을 대면해 보겠습니다. 1. 미국은 식단 피라미드를 뒤집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6년 1월 미국 보건복지부 HHS와 농무부 USDA는 수십 년간 고수해온 식단 가이드라인을 완전히 폐기하고 새로운 피라미드를 공개했습니다. 1990년대부터 우리 머릿속에 박혀있던 곡물과 빵이 바닥을 지탱하던 구조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구조의 중심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 양질의 단백질, 그리고 뇌와 세포를 살리는 건강한 지방입니다. 탄수화물은 저 꼭대기 아주 좁은 영역으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왕비님,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변화는 미국의 변화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보건당국이 바꾼 것이 아니며 이를 우리 식단에 즉각 반영할 근거도 준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가 미국 당뇨병학회 ADA의 최신 가이드라인조차 한국적 상황이라는 이유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현실을 볼 때 이 피라미드는 한동안 한국에서 그저 강 건너 불구경 같은 그림으로만 소비될 가능성이 큽니다. 2. 미국은 식단을 이야기할 때 탄수화물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이전 밥전에서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그럼에도 한국 언론들은 이 뉴스를 보도하며 탄수화물 비중이 줄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한국식 오독입니다. 미국 의학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카보하이드레이트 탄수화물을 하나의 덩어리로 뭉뚱그려 다루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정밀의학적 기준은 훨씬 날카롭습니다. 그들은 소화되는 탄소와 소화되지 않는 탄소를 엄격히 구분합니다. 입에 들어와 즉각 혈당을 올리고 인슐린 폭풍을 일으키는 당질인지 아니면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어 대사를 조절하고 염증을 막아주는 식이섬유인지를 봅니다. 미국은 이제 얼마나 먹었는가라는 양의 문제를 넘어 이 탄소가 내 몸 안에서 어떤 대사 경로를 거쳐 처리되는가라는 질적 경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여전히 총량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3. 탄수화물이라는 단어에 갇힌 대한민국. 아이러니하게도 탄수화물이라는 단어를 의학적 성역처럼 굳혀버린 것은 일본과 한국입니다. 과거 유럽 영양학의 영향을 받은 일본이 이를 탄수화물로 번역해 사용했고 그것이 그대로 우리나라에 정착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미 수년 전부터 공식 언어를 당질과 식이섬유로 분리하여 국민들에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국만이 이 오류를 고치지 않습니다. 의사도 영양사도 방송도 약속이라도 한 듯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3대 영양소라는 한국 유일의 구호를 합창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단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질과 식이섬유를 구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민들 중 당뇨병이나 대사질환이 있는 환자들이 자신에게 해가 될 수도 있는 탄수화물인지 도움이 될 수 있는 탄수화물인지를 구별할 수 없게 만드는 사고체계의 마비를 야기합니다. 당질은 조심하세요. 소화되는 값은 주의하세요. 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다음, 방금 앞서 잠시 언급했듯 3대 영양소는 세계 표준이 아닌 식품 산업의 구호입니다. 왕비님, 3대 영양소라는 말은 세계 표준 영양학의 용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제강점기 이후 교육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용어였고 대량 생산을 목표로 하는 식품 산업과 완벽하게 결을 같이 했습니다. 정작 정밀의학이 주목하는 표준 영양학의 중심은 필수 영양소입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지 못해 반드시 외부에서 섭취해야만 하는 필수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물입니다. 단백질은 그 자체로 영양소가 아니라 필수 아미노산을 운반하는 수단일 뿐이며 지방 역시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종류의 지방이 내 대사와 반응하느냐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한국 교육은 여전히 아이들에게 탄단지 비율을 암기하게 합니다. 이것은 개별성을 강조하는 정밀의학과 정반대 방향으로 뛰어가는 꼴입니다. 같은 빵이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이유. 제 방을 찾는 환자 친구들이 가장 억울해하며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친구는 빵을 매일 먹어도 살도 안 찌고 혈당도 멀쩡한데 왜 저는 고작 빵 한 조각에 몸이 무너지나요? 정밀의학의 답은 냉정하고 명확합니다. 당신이 먹은 것이 미네랄이 살아있는 밀로 정성껏 굽고 12시간 이상 천연 발효시킨 진짜 음식이었는지 아니면 공장에서 15분 만에 발효를 강제 종료시킨 인더스트리얼 브레드 공장 빵이었는지를 묻습니다. 여기에 당신의 유전적 인슐린 감수성, 간의 당질 처리 능력,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 어젯밤의 수면 상태와 스트레스 수치까지 결합됩니다. 당신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음식이 만들어진 타락한 방식과 당신의 정밀한 몸이 충돌하여 일어난 비극일 뿐입니다. 6. 한국의 거대 300산업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 여기서 우리는 한국 식단의 특이 구조인 300산업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흰 밀가루, 흰 설탕, 흰 조미료. 이 세 가지를 독과점으로 거머쥔 거대 기업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입맛을 통제해왔습니다. 이들이 수입하는 밀은 진짜 빵을 만들기 위한 밀이 아닙니다. 대량 생산과 보관에 용이한, 즉 가짜 빵을 만들기 위한 산업용 밀입니다. 이 밀은 식빵이 되고 라면이 되고 모든 가공식품의 베이스인 스프가 됩니다. 여기에 유전자 변형 GMO 설탕과 액상과당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 거대한 흐름은 자회사와 연결사를 거쳐 우리가 매일 먹는 떡볶이, 소스, 코인 조미료, 심지어는 건강식이라 믿었던 액젓에까지 스며들어 있습니다. 7. 시스템이 강요한 40배의 단맛. 더 무서운 사실은 이 산업 구조가 우리 가정의 주방까지 점령했다는 점입니다. 방송과 유튜브의 유명 셰프들이 앞장서서 설탕을 들이붓고 온갖 청을 건강식으로 둔갑시키며 조미료 사용을 미덕으로 가르칩니다. 전통 음식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조리법이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김치와 나물에까지 침투했습니다. 유산균을 명분으로 설탕을 정당화하고 단맛은 이제 한국 가정식의 기본값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수년 전보다 약 40배나 더 많은 첨가당을 매일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식탐 문제가 아니라
거대 산업과 미디어가 합작해 만든 중독 시스템의 결과입니다. 8. 피라미드를 뒤집어도 식탁이 바뀌지 않는 이유. 왕비님, 이제 결론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미국이 식단 피라미드를 아무리 화려하게 뒤집고 정밀의학을 외쳐도 우리 식탁 위에 설탕과 액상과당, 초가공, 조미료, 공장빵과 인스턴트 스프가 버젓이 올라오는 한 그 피라미드는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노출된 식품 환경 자체가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번 발표에서 첨가당과 초가공식품, UPF, 울트라 프로세스트 푸드를 질병의 주범으로 정면 지목했습니다. 왕비님, 그리고 백성 여러분, 나의 환자 친구들, 우리는 이제 다음 단계의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진짜라고 믿으며 먹어왔던 것일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 친구일의 식빵과 잼 그리고 그녀의 미숫가루 친구들이 저를 위해 마련했던 과일 에피타이저와 분식 만찬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침 대용으로 먹는 식빵 2장과 잼, 점심으로 간단히 마셨던 미숫가루 그리고 그 저녁 친구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준비되었던 분식의 조합이 왜 이 모든 거대 구조의 출발점이자 종착역이 되는지 그 서글픈 진실을 다음 편에서 함께 대면해 보겠습니다.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국장은 닥터 마틴 아델 마카리입니다. 그는 2025년 3월 상원 인준을 거쳐 27대 FDA 국장에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보건부 장관은 케네디 주니어 로버트입니다. 그는 2025년 2월 13일 미 상원의 인준을 거쳐 HHS 장관으로 취임했습니다. 다음은 이들이 백악관에서 국민들을 향해 발표한 내용입니다. 미국 식단 지침 기자회견 연설 전문 1. 아이들의 영양 위기 초가공식품과 정제 탄수화물 한국어 번역입니다. 영상 말미에 영문 원본도 실어두겠습니다. 자마 JAMA 미국 의학협회지에 실린 이 연구는 현재 아이들의 60에서 70%가 초가공식품으로부터 칼로리를 얻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전염병과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백질은 부족하고 정제 탄수화물에 중독된 세대의 아이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2. 과거 연구의 결함, 소변 질소 측정의 오류 지적, 한국어. 그들은 말 그대로 질소 결핍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체 단백질 대사를 추정하기 위해 소변 질소를 사용했던 과거의 결함이 있는 연구들을 사용해 왔고 그 연구들은 완전히 빗나갔기 때문입니다. 3. 가공 정제되지 않은 단백질 권장량 대폭 상향. 한국어. 기존의 가이드라인은 단백질 권장량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50%에서 100%까지 늘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단백질 지침은 단지 기아와 쇠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단백질 가이드라인은 미국 아이들이 튼튼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독단적 신념이 아닌 과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어른들은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한국어. 우리 아이들의 40%가 만성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결함이 있는 1960년대 모델의 연구를 선전해온 정부와 의료계의 잘못된 조언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록을 바로잡습니다.
이것은 우리 아이들의 의지력 문제가 아닙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저지른 일이며 우리는 이를 바로잡을 것입니다. 5. 보건 시스템의 근본 원인 해결과 선언. 한국어. 우리는 마침내 고장난 보건 의료 시스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날 아이들이 중독되어 있는 단백질과 미량, 영양소는 부족하고 초가공된 정제 탄수화물 식단에 의해 심화된 인슐린 저항성과 전신염증입니다. 이어서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기자회견에서 선언한 영문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어. 우리는 포화지방과의 전쟁을 끝낼 것입니다. 핵심 분석 요약. 이 연설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등이 주도하여 50년 넘게 유지된 미국의 영양학적 도그마를 무너뜨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보여줍니다. 특히 포화지방과의 전쟁 종식은 정밀의학적 관점에서 아이들의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 질환 문제를 해결하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 선언은 수십 년간 포화지방을 만성 질환의 주범으로 몰았던 안셀 키즈식의 1960년대 모델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새로운 과학적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연설문들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급히 영상을 제작하느라 깜빡 잊을 뻔 했네요. 이 세 피라미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아신다고요? 참 잘하셨어요. 물과 균형 잡힌 미네랄을 함유한 안전한 소금으로 물주기 한 다음 곧 다시 뵙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해하실 분을 위해 앞서 약속드린 대로 영어 원문 성명서도 올립니다.